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먼저 이제 LG그룹, LG입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7년 구인회 회장과 이제 허만정, 이제 이 구씨와 허씨의 결합이에요. LG 같은 경우에는 구씨, 허씨. 그래서 LG와 GS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LG의 구씨, GS의 허씨. 자, 국고인이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국고인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돈이자 진주의 만석군,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주 만석군 어디야? 지수초등학교. 지수초등학교였죠? 지수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이제 진주 만석군 허만정 씨와 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만정 회장이 이제 그 창업 자금 되고요. 그의 아들 허중구 GS 그룹 허창수 회장이 부친입니다. 영업이사로 참여하면서 락키 화학 공업 락키 그래서 나중에는 럭키로 바뀌죠. 나중에는 럭키로. 자, 이때 구씨와 허씨 가문이 이제 1947년에 창업을 했고 이제 2005년 1월까지 약 57년 동안 분쟁이 없이 동업관계를 이루었던 아주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Life is good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사랑해요 LG였어요. 그래서 구씨와 허씨 이제 우리 이제 에피소드로 구씨와 허씨는 사랑을 한다. 그래서 분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인회 회장 같은 경우는요, 1907년이에요. 가장 또 나이가 빠르죠. 지금 나오신 분들에 비해서. 경남 진양군에서 농인 구제서의 장남으로 출생을 했고요. 이제 1926년에 서울중앙고고에 진학을 했으나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요. 선배 동료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구인회 회장이 일본인 장사꾼이 눈깔 사탕을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동네 상권을 확대하는 것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협동조합 이사장이 되어가지고 부산, 마산, 진주 등지에서 석유, 자파 등을 구입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면서 이득의 원리를 터득하기 시작했대요. 부친으로부터 2,000원을 받아서 이제 1931년에 진주에서 아우인 부철회와 함께 구인회 상점이라고 하는 포목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운수 사업도 했고요. 근데 이제 1937년에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특수를 예측하고 광목 2만 피를 사재기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1940년에 구인의 상점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어물, 첨가물도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구인의 상해를 폐업을 하고 부산에 조선 흥업사를 설립을 해요. 당시에 부산에는 목탄을 연료로 쓰는 일본인 주택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대마도에서 목탄을 수입해가지고 판매할 목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업이 신통치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동생 구정혜 씨와 화장품 메이커인 부산 흥화화학공업사의 김준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회사의 생산직 직원이었던 김준환은 구정혜에게 화장품 사업이 성업 중이라는 얘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자, 우리 이제 얘기했죠? 1947년 락키화학공업에 출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흥화공업에서 생산한 여성용 화장품이 아마스그리무라고 하는 크림이었대요. 아마스그리무라고 하는 크림을 사다가 팔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제 구인회의 처가 친척인 허중구가 경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화공업에서 물건을 받아서 서울에서 판매를 했고 아마스 그리무에 대한 서울 소비자들이 반응이 좋자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기로 했고요. 이 화장품을 판매해서 얻은 자금과 고향에서의 논밭을 처분해서 마련한 3천만 환으로 1947년 1월에 락키 화학 공업사를 설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구인회가 이제 사장은 구인회, 부사장은 구철회, 그리고 허중구는 판매 담당 이사, 그리고 김준환을 스카우트해서 생산에 전담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뭐야? 동동구리무. 옛날 고전 영화를 보면은 항상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이죠. 동동구리무라고 불렸던 럭키 크림을 이제 여기서 락키에서 럭키로 바뀌죠. 럭키 크림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창신동에 최초의 화장품 연구실을 만들고요. 51년 1월에 조선 알마이트 공업사를 인수해서 52년 4월에 동양전기화학공업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락키 화학은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일회용품인 빛과 비누값을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상표로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 빛과 비누값 생산 오리엔탈. 그래서 53년에 럭키치약. 저도 어렸을 때 럭키치약이 있었어요. 럭키치약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956년에 락키 산업이 반도 상사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을 했고요. 1958년 10월에 LG전자의 전신은 금성사. 얼마나 빠르죠? 삼성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금성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1959년에 국내 최초로 진공관 559 라디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를 만들어요. 그리고 3월에 그 다음에 이제 1960년에 선풍기, 61년에 전화기를 국내 최초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락키에서 생산한 제품은 이제는 럭키, 행운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상표를 붙여서 출시를 했죠. 그래서 전국의 화장품 업체는 20여 개 내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모자랐고요. 부인의 회장은 이제 장남이 이제 구자경 회장을 이제 나중에 이제 회장이 되죠. 이제 구자경 씨를 이제 경영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제 락키화학은 이제 일제 향료를 수입해서 제조한 뒤에 품질 개선에 힘을 쏟아가지고 럭키 크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히트를 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 사업에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쉽게 파손되지 않은 화장품 뚜껑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산 화장품의 뚜껑 소재는 유리였는데 쉽게 파손됐기 때문에 이것을 플라스틱 뚜껑으로 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52년 9월에 동양전기화학공업사를 설립해가지고 여기에 합성 수지 공장을 만들어요. 사출기 등.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플라스틱을 만든다? 이것은 석유 화학공업이에요. 원재료를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형, 사출 등의 여러 공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에 3대 수출품 중에 하나가 석유 정제업이에요. 석유 정제업. 원유를 수입해 와가지고요. 이것을 정제를 해가지고 각종 연료로도 만들고요. 플라스틱의 원료, 나일론의 원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변형이 되어서 수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제 머리빗과 비누과 크림 뚜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럭키라고 하는 이 플라스틱 제품 원가의 20에서 30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세면기와 식기 생산 등 점차 품종을 넓혔고요. 53년 11월에는 국내외 판매 및 원료, 기계 설비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락키 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4년 5월에 미국 아베 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치약 배합기 등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치약도 직접 우리 이제 럭키 치약 생산을 하는 기계가 되어집니다. 이 치약,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썼던 치약이 아마도 이 럭키 치약 같아요. 럭키 치약. 이거는 굉장히 럭키 치약이 오래도록 이제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군납으로 이제 많이 급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61년 군사정부 때 농촌의 라디오 보내기 운동으로 금속사의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락키 화학이 이제 국내 재벌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이제 이제 금성사의 설립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농촌의 라디오 보내기 운동과 같은 것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독의 라디오 기술자인 henkel을 2년 계약으로 고용하고 이제 이제 뭐 공대 졸업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생산 체계를 만들었고 그래서 59년에서야 이제 바로 이제 국산 라디오 A-501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61년에는 이제 뭐 반공 체제였죠. 그래서 60년대에 그래서 외국산 제품들 배격 운동 차원에서 우리 이 국산 제품들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면서 라디오 보내기 운동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이제 락키 유지공업 그리고 한국 케이블공업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합성세제의 원조 하이타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 LG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중에 우리나라에 원조가 많아요. 원조가. 그리고 19인치 흑백 TV 생산. 호남 정유 설립하고 최초로 이제 19인치 컬러 TV를 양산을 했죠. 77년에. 그러니까 삼성보다 훨씬 빨라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보셨나요? 최불암 씨가 나오셔가지고 한국 최초의 세탁기를 만들었다. 이런 이제 광고들도 있었죠. 세탁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성의 노동을 해방시킨 가장 큰 전자제품 하면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자, 금성사는 미국 공장에도 진출했고요. 알리바바주의 이제 파격적인 지원에 따라서 이제 1981년에 진출해가지고 금성사가 이제 진출해가지고 지금의 LG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2005년 1월 이제 구시 가문과 LG가 LG와 이제 GS 그래서 허시로 나눠지게 되어지고요. 현재는 이제 이 구본무 회장이었다가 이제는 구본무 회장이 이제 얼마 전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제 구광모 회장이 이제 지금 현재 LG의 이제 회장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 SK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 최종권 회장입니다. 최종권 회장은요, 1939년 조선 이제 삼만주당과 일본의 경도직물이 합작해 만든 성경직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1944년에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었다가 1946년에 이 공장 생산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일본인들이 이제 쫓겨나죠. 해방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과 기업이 정부에 귀속되는데요. 이것을 정부가 관리했는데 1956년에 성경 직물을 인수를 합니다. 당시 이제 자본금이 500만 환. 그래서 SK그룹의 모태인 성경 직물. 이제 여러분들 성경 SK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SK텔레콤 쪽이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면 SK정유. 근데 잘 보시면은 직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천연 방직 면직 제품에서 대부분 출발하다가 석유 화학 제품으로 가는 거예요. 석유 화학 제품. 제가 어렸을 때 SK 선경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였냐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플로피 디스켓이었어요. 플로피 디스켓. 선경에서 만들었어요. SK. 선경에서.
성경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플로피 디스켓. 그러니까는 석유 화학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레코딩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최종권 회장은 우리나라 이제 재벌 기업 창업주 가운데 가장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성 직업 학교 기계과를 졸업해가지고 일본인이 경영하던 성경 직물 공장의 견습 기사로 일한 뒤에 해방 이후에 졸업과 함께 3급 기계 정비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성경 직물 공장에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는 야망을 품고 1949년 성경직물 공장을 떠나서 6.25 동란 중에 잿더미가 된 성경직물 공장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요. 53년에 불타버린 100여 대의 직기를 부속들을 수습해가지고 재조립해서 파괴된 공장 건물들을 복구했대요. 근데 이제 정부의 귀속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타버린 부품들을 모아서 직기 4대를 재조립해서 성경 직물을 재건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62년에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늘렸고요. 자, 목적으로 이제 성경산업, 특히 이제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성경산업을 만들었고요. 62년에 미국 시카고 대학에 유학 중인 부친이 이제 갑작스러운 타계로 동생, 이제 귀국한 동생 최종현 회장, 들어보셨죠? 최종현 회장이 이제 들어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선경을 이제 지금의 SK로 이끌게 되어주신 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8년은 직물 메이커에서 원사 메이커로 이제 도약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50년대, 특히 이제 50년대 후반에는 합성 직물인 나일론과 테토론을 생산했고요. 60년대는 크레폰, 앙고라, 깔까리, 스카이론 등 각종 직물, 그리고 60년대 말에는 이제 이 아세테이트 원사와 폴리에스테르 원사 공장을 바로 이제 건설한 거예요. 이게 바로 SK 케미칼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아세테이트, 조금 얘기한 거죠. 바로 원유로 해서 원사를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SK가 성장을 해 갔고요. 자, 그리고 1973년에 이 최종권 회장에서 최종현으로 이제 그룹이 승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최종현 이 회장은 1973년 바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오일 쇼크 석유에서 섬유까지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만들고 국내 섬유업계의 1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필름 개발, 아까도 얘기했죠.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것들 있죠. 아까 이제 플로피 디스켓에 들어가는 레코딩, 요의 테이프와 같은 것들을 이 SK에서 만들어 낸 겁니다. 여기에 이제 1980년에 대한석유공사 유공이에요, 유공. 그래서 사우디 은행으로부터 1억 달러 장기 차관해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유공을 설립하고 흥국산사 합병하고 이제 종합에너지 종합화학기업으로 변신을 합니다. 자, SK의 재밌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수펙스라고 하는 거예요. 수펙스. 독자적인 경영 기법을 체계를 한 건데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 가능한 최상의 수준을 추구하자. 이게 바로 이제 SK의 어떤 경영 모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경영 모토. 수펙스. 우수나 탁월 정도로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이동통신 사업까지 진출을 하게 되어지죠. 1992년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진출 허가를 받아가지고 부호 분할 다중 접속 CDMA 시스템 개발, 그리고 1996년에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킨 것이 바로 SK입니다. 이것이 SK의 세 번째 도약. 자, 그래서
이 SK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에서 모든 사명을 SK로 바꾸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 최종현 회장이 굉장히 이 좋은 일을 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유공을 인수할 당시에 여러 이제 정유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하다 보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막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 이 산에 묘지 천지였다는 얘기예요. 묘지 천지. 자, 그래서 이 최종현 회장이 이것을 보고 부모의 육신을 불에 태우는 것은 천하에 몹쓸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이러한 시절이었는데 이런 장문의 문화를 내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재미있는 일화인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풍수지리학자인 서울대학교 최창조 교수를 만나가지고 토론을 벌였대요. 그래서 최창조 교수는 최종현 저서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움직이라라고 하는 추천글 중에 최종현의 화장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대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최종현 회장이 본인이 사망할 때 화장을 해라라고 한 겁니다. 화장을 해라. 그래서 이 최창조 교수와 풍수지리는 뭐예요? 묘지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뭐 집을 어떻게 어느 곳에 잘 지어야 되느냐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이 세종시의 최신 장례 문화 센터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노블리스 어블리주죠? 사회 지도층 인사부터 이런 화장 문화에 앞장서야지. 이런 국토, 우리나라는 또 국토 면적의 70%가 산이잖아요. 근데 이 묘지도 또 많다는 얘기예요. 개간을 하고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묘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인 분쟁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장례 문화로 이제 바꾸게 되어졌었던 이제 그러한 일화,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이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유언이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기부로 이렇게 2010년에 세종시에 이제 장례문화센터를 준공을 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롯데그룹 한번 볼까요? 가난을 벗어나가지고 일본행을 선택한 신격호 회장입니다. 이분은 이제 1922년 울주군 삼동면에서 태어났는데, 농가에서 맞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서름을 받아 살아가지고, 이러한 이런 꿈을 꾸고, 어떻게든 잘 살아. 한마디로 온 식구가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언양 장날에 왕소금 절인 자방고등어 몇 마리만 사와도 군침이 감돌았고 공연히 신바람이 났던 이런 때를 절실히 이제 느꼈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이 싫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19살이던 1941년에 가출을 해요. 정중 회장도 가출하고 신격호 회장도 가출하네요. 사촌형님이 아버지 모르게 만들어준 이제 마련해준 돈 이제 면석이 2달치 봉급이었대요. 이거를 가지고 울산 문수산 언선지를 넘어가지고 일본의 후지산으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그래서 와세다 고등공업학교 야간학부 화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 고물상 주인 이제 어느 날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고물상 주인이 이 신격호 회장에게 찾아왔대요. 하나미스라고 하는 남자인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화광이라고 하는 건데요. 60대 남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잠시 인연이 맺었던 신격호를 신임하고 있었대요. 군수용 커팅 오일이 품귀 상태라네. 만약 자네가 공장을 차려 제조해 보겠다면
5에서 6만엔 정도 출자해줄 용의가 있네. 물론 수요처는 내가 주선해주지. 자네 생각은 어떤가라고 사업을 제의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당장 도쿄 오모리 지구에 공장 건물을 얻어가지고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동하려고 했는데 가동하기 전에 미군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공장이 불타고 말았대요. 그래서 이제 절망하지 않고 주오선 주변의 헛지오지 지구에서 공장 건물을 빌려가지고 다시 커팅 오일 이 제조에 나서가지고요. 이제 이 커팅 오일이 이제 기계를 갈고 자르는 선반용 기름인데 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고 온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그의 공장은 또다시 또 B-29 이 폭격을 받아서 또 전소되고 치명상을 입었는데 이때 이제 뭐 온 도쿄가 이제 불바다가 됐었대요. 그 뒤에 45년 8월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도 떨어지고 8월 8일에 소련이 대일 참전을 선언을 하는 등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1946년에 히카리 특수화학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빌린 6만 엔을 1년 만에 이제 완납을 했고요. 이 성공한 주요 요인은 뭐냐? 어느 날에 친구 한 명이 신격호 회장 공장에 놀러 왔대요. 주머니에서 영어로 쓰여져 있는 이 추잉껌 하나를 꺼내며 말했대요. 이거 추잉껌이라는 건데 한번 씹어보지 않을래?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거야. 신격호는 포장지를 벗기고 알맹이를 꺼내 입에 넣었대요. 어릴 때 밀을 씹어서 껌을 만들던 산에서 송진으로 껌을 만들던 그런 시절이 이제 떠올리면서 이성을 잃어버렸던 단맛에 혓바닥을 몇 번 굴리다가 그만 꿀꺽 삼켜버렸는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미국제 추잉껌을 흉내내서 직접 풍선껌을 만들고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대요. 이봐, 화장품 말고 껌 제조 사업 한번 해보지 않겠어? 그래서 기호품이 부족했던 당시에 껌 제조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요. 이때는 풍선껌은 원료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마솥과 요리 칼만 있으면 누구라도 간단히 제조를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제조법은 초산 비닐 수지와 송진 그리고 도료를 섞어서 가마솥에 끓여서 녹이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사카린이나 이제 둘진이라고 하는 이제 단맛을 내는 이제 향료를 첨가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추잉껌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대박. 그래서 신격호는 이런 화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껌을 만들어 크게 성공했고요. 1902년 뒤 1948년에 일본에서 롯데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초콜릿 기술자인 막스 브라크스카웃이라고 하는 막스 브라크를 이제 스카웃을 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초콜릿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롯데 가나 초콜릿, 밀크 초콜릿, 그리고 80년대에는 이제 VIP 초콜릿. 그래서 일본에서 초콜릿 시장을 석권을 하게 되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어지면서 롯데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 제과가 설립이 되어졌고요. 껌이나 과자, 빙과류, 아까 이제 이병철 회장의 형님이 하던 삼강이라고 하는 회사 있죠? 롯데 삼강이라고 하는 회사로서 지금까지 사세가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3년 롯데 호텔, 74년 롯데햄, 롯데 우유, 롯데 칠성, 78년 롯데 삼강, 85년 롯데 캐년, 백화점, 롯데 산유화 인수를 대산 유화 공장 등을 인수를 하고 롯데 손해보험 등을 인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1교시에 50분 수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들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교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창업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현대의 정주영, 삼성의 이병철, 그리고 LG의 구인회, 롯데의 신격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자연스럽게 한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토론장에 지금 한 20분 남았죠?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번쩍 떠오르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시면 되겠습니다.